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준비한 강의 내용, 바로 이 부자들이 어떤 투자를 사례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 자, 오늘도 또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는 바로 이 경매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첫 번째 이 경매 투자 사례 첫 번째가, 자, 45세 직장인 서울 거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자, 봉천동의 우성 아파트를, 자, 이게 지금 현재 2019년 3월 달에 이 경매 접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입찰 자체가 2019년에 입찰을 해서 1차 유찰이 되고 2차에 이 금년 2020년 1월 달에 낙찰을 받은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자, 실제 보통은 1차 때 바로 이 낙찰을 받는 케이스도 많겠습니다만, 보통은 이게 가격이,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20%에서 30%의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받는 케이스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금년도 기준이 아니라 벌써 2019년도 사례 기준이다 보니까, 자, 낙찰률 대비,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가라고 하는데, 감정가 대비했을 때, 자, 100%를 넘지 않은 케이스로,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경매인데, 자, 이분은 42세 직장인인데, 자, 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직접 또 실거주를 하실 목적이신지 대구에 이 신일 해피트리라고 하는 아파트, 자, 이거는 사건, 경매 사건이 2020년 5월 달, 그러니까 금년 5월 달에 사건 접수가 돼서, 자, 이 경매도 1차, 2월 달에 1차 때 유찰이 좀 일단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변경을 통해서 2차 입찰이 금년 4월 달이 됐는데 바로 이때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 1번하고 2번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100%를 좀 넘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감정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케이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울 평균 11월 달 초 기준으로 지금 통계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한 119%가 아파트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그러면 결론은 100% 대비, 그 감정가의 100%보다도 더 높게 가격을 입찰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왜 비싸게 이거를 살까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감정가가요, 실제 시세와 거래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감정가는요, 우리 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실제 이 아파트,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격, 특히나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감정가가 시세나 거래가보다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지금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놓고 본다 그러면 감정가 대비 좀 높게 써도 손해보시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두 분 다 일단 성공을 했는데, 자, 그냥 성공했겠습니까? 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급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건데, 보통은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인수를 할 때, 자, 인수할 때 말소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부분인데, 보통 말소가 아니라 그대로 내가 인수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등기부상에 표시되는 게 있고 등기부상에 표시가 안 되는, 바로 이런 물건상의 이런 권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암만 내가 열람을 하고 암만 확인을 해도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 검증이라든가 직접 확인을 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 하면 이렇게 다 말소가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말소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대로 인수되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실제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이 인수를 통해서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경매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 못하죠. 가장 일단 선정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을 일단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돈 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광범위한 지역 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을 공략하는 거고요. 자,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하나 또 나와 있는데, 자, 금액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은 거를 가시는 것이,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이 보통 경매는 딱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일이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보통 1년에서 2년 이전에 감정평가가 됐다 그러면 순전히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보통 이 부동산의 채권이라고 해서 담보라든가 결국은 대출로 인해서 들어간 이 채권액들이 감정가 대비보다는 많은 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매가 보통은 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는 중간에 경매를 들어갔을 때 이게 취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딱 선정해서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경마가 취해가 되면 결국은 이건 무의미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나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이 보증금이 좀 많은 것도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은 분들, 그러니까 내 돈이 적으신 분들은 보통은 보증금이라든가 뭐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자, 요런 타인 자본을 쓸 때에는 오히려 임차인을 보통은 내보내지 명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해서 보증금을 가기 때문에 내 돈이 작아지는 이런 또 효과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상가를 보통 경매 받으시는 분들, 특히 그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이전하기 어려운 업종,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인테리어가 좀 많이 들어가서 실제 바로 나오지 않을 이런 임차인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여기 임차인 보증금이 많은 케이스하고 동일한 케이스로 이런 부분들은 자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케이스라는 점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매를 좀 할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긴 합니다. 무조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놓고 볼 것이냐. 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도 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과 수익과 거주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잘만 활용하신다 그러면 경매, 아직도 지금 많이 이제 뭐 경매 쪽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아무래도 불황일 때 경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경매 쪽에서 더 큰 수익과 실거주 아파트 쪽을 잘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